과학적으로 이것 하나만 정복하세요. 하루 딱 2분씩 3일만 반복하면 두뇌와 몸에 그리고 인생 자체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을 몇 시간씩 하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복할 때 두뇌와 몸은 최대의 효율과 가능성을 만들 수 있죠.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이 부족할 때 학습 능력이 최대 40%가 저하되기도 했고,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것만 잘하더라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무려 20%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 비밀은 뭘까요? 바로 매일 밤 우리의 수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이자 현 시대 과학적 자기계발의 시작을 알린 앤드류 후버만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완벽한 수면을 만드는 습관을 공유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건 단 2-3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꿔야 할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내는 전날 빛이 가장 중요하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들로 최고의 효율과 잠재력을 꺼내세요. 이번 영상에선 앤드류 후버만이 나눈 과학적으로 두뇌의 효율을 높이는 잠의 비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잠은 우리의 두뇌와 몸을 포함한 모든 신체적 건강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만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습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잠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깨어있는 낮과 밤 동안의 행동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야 쉽게 잠에 들고 깊은 수면을 취하며 더 나아가 수면 시간과 퀄리티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아주 작은 습관 통제는 여러분의 두뇌에 최대의 집중력을 선물할 겁니다. 가장 먼저 깨어남과 잠의 퀄리티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아데노신이라는 체내 화학작용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상 속 깨어나 있는 동안에 아데노신은 점차 쌓이게 됩니다. 더 오래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될수록 더 많은 아데노신이 몸에 축적되죠. 그 결과로 우리는 피로감과 졸림 현상을 느끼고 잠자는 동안 아데노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날 일어나고 하루를 보내며 이 사이클을 반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하면 잠이 달아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카페인은 아데노신의 방어막을 덮어서 우리의 몸과 두뇌에 퍼지는 아데노신 속 피곤함과 졸림의 신호를 느끼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카페인의 효과가 떨어질 때면 평소보다 더 큰 피로감이 급격히 몰려오기도 하죠. 물론 카페인은 건강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혈압을 올려주기도 하고 두뇌에 도파민을 생성하기도 하거든요. 즉 잠과 깨어남을 움직이는 첫 번째 힘은 우리의 몸과 두뇌에 쌓이는 아데노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설명하기 앞서 모두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해서 피치 못하게 밤을 새버렸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상하게도 다시 몸이 깨어난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두 번째 힘인 생체시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밤낮을 구성하는 24시간의 사이클이 우리의 몸에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조율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빛에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이 햇빛에 숨어 있죠. 그렇기에 전날 밤을 샌 우리가 아침 햇빛을 봤을 때 왠지 모를 활력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하기 앞서 우리의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 몇 가지 호르몬과 화학 작용들을 알아보자면, 매일 아침에 우리의 몸과 두뇌가 깨어날 때 호르몬 중 하나인 코르티솔이 콩팥 위쪽에 부신해서 분비됩니다. 동시에 두뇌에선 아드레날린과 에피네프린이 일정량 분비되면서 깨어난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신호들은 체내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의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두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우리는 또다시 잠을 원하게 되죠. 즉 코르티솔은 일어남을 담당하고 멜라토닌은 잠이 오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우리의 몸의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을 만들어요. 다시 앞서 말한 빛의 중요성으로 돌아오자면, 아침 햇살 속에 담긴 특정 빛은 두뇌의 식유차상에게 비춰지며 온몸의 세포에 신호를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깨어남을 담당하는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난 후 햇살이 두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잠과 생체 리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낮은 햇빛입니다. 비교적 새벽에 낮게 떠오르는 햇빛을 쬐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두뇌와 몸을 깨우게 되죠.
단 2분에서 10분만 해도 3일 안에 달라짐을 느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실내에서는 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건가? 방 안에서도 불을 켜면 충분히 밝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도 정말 밝은 빛이라던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면 햇빛을 직접 쐬는 것과 창문이 있는 실내에서 쬐는 것은 무려 50배의 효율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의 시신경은 생각보다 많이 둔해져 있기에 많은 양과 좋은 질의 빛을 필요로 해요. 즉, 직접 나가 산책을 하거나 창문을 열고 이른 아침 밝은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시신경의 자극을 통해 우리의 몸에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멜라토닌의 12시간 타이머가 작동되며 밤에 일찍 그리고 푹 잠을 잘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햇빛을 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밝은 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많은 양의 블루라이트가 필요할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루라이트가 시력과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 시신경에 닿는 블루라이트는 오히려 신체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낮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버리죠. 시신경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고 아데노신의 축적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또한 멜라토닌 분비가 늦춰지며 나중에 잠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렇기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늦은 오후부터 쓰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피치 못하게 아침 햇빛을 받지 못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노을을 2분에서 10분간 보는 거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는 태양을 보는 행동이 그날 잠들기 전까지의 빛들이 시신경에 주는 나쁜 영향과 멜라토닌 분비의 방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즉, 아침에 맞추지 못한 생체 리듬을 가장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습관이 늦은 오후에 지고 있는 햇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침의 햇빛과 지는 노을을 모두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빛에 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습관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는 빛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밝은 빛은 우리의 몸을 깨어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시신경이 둔하기에 밝은 햇빛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어나 있는 시간이 10시간, 14시간 이렇게 길어지기 시작할수록 우리의 시신경은 점차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즉, 저녁 시간대가 되면 우리의 시신경은 실내의 밝은 조명 그리고 핸드폰의 빛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밝은 실내 조명과 핸드폰 사용은 밤이 되어도 일어나야만 한다는 생체 신호를 몸과 두뇌에 보내게 만들죠. 즉, 우리는 아침에는 최대한 많은 양의 빛과 심지어 블루라이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하루가 저물어 갈수록 그 빛의 양을 급격하게 줄여야만 합니다. 그 시간은 저녁 8시가 가장 적당해요. 그리고 만약 저녁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우리의 시신경이 밝은 빛에 노출되면 두뇌의 고삐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며 도파민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망감과 무기력증이 나타나며 우울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지죠. 심지어 늦은 저녁 핸드폰의 밝기를 가장 낮추고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 가끔씩 피치 못하게 밤새 일을 하고 무언가를 읽는 것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저녁 시간에 핸드폰이나 밝은 빛에 노출되는 건 치명적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감정 조절, 정신 건강, 기억력, 집중력과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다고 고민을 토로하면 제가 추천할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빛을 조절하는 겁니다. 빛에 노출되는 행동만 줄이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모든 면에서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집에서 불을 켜려거든 머리 위에 있는 조명보다는 시선 아래에 있는 조명을 켜거나 TV를 보더라도 시선이 위가 아닌 아래에서 시청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또한 청색광보다는 적색광이 낫죠. 왜냐하면 시선 위에서 노출되는 빛은 우리의 시신경에 더 예민하게 자극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거나 저녁에 더 깊은 잠을 자고 싶다면 아침에 기상 전 45분에서 1시간 전부터 방 안의 모든 불을 켜거나 커튼을 걷고
빛이 들어오게 해보세요. 제임이라는 제 동료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상하기 45분에서 1시간 전에 실내에 불을 켜는 습관은 잠을 더 일찍 자게 만들고 다음날 더 오래 수면하게 돕는다고 합니다. 즉 누구나 빛을 이용해서 수면 리듬을 바꿀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녁에 잠에 드는 게 힘들다면 아침 최대한 일찍부터 강한 빛을 이용하고, 반대로 저녁에 잠이 너무 빨리 들거나 너무 이른 새벽에 일어나게 된다면 아침에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늦추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빛에 의해 자연스레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가겠죠. 잊지 마세요. 완벽한 수면은 신진대사, 집중력, 기억력, 두뇌와 정신 건강, 그리고 신체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젠 빛을 이용해서 가장 과학적으로 매일을 보내세요. 이번 영상 앤드류 후버만의 잠을 정복하는 법, 모든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우리를 잠에 들게 만드는 두 가지 힘, 아데노신과 멜라토닌을 이해하고 하루 동안 노출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며 신체 리듬을 최적화하는 접근법을 취하기, 저녁 자기 전과 아침 기상 후에 아주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면 패턴을 만들어가며, 만약 내가 루틴을 바꾸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빛을 이용한 시신경의 자극 시간을 조율하며 맞춰가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전날 저녁에 시작된다. 이런 말을 남긴 라이언 홀리데이처럼 여러분이 보내는 일상의 순간순간 속 이번 영상의 잠을 정복하는 메시지들이 더 나은 수면과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